그 12번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야 되냐면 12번 왼절 부사절에서 장군님께서 넘어졌다고 하죠.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지셨네. 그지? 그럼 지금 이 왼절의 내용을 받고 있는 것이 it가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took, take가 A as B를 쓰면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이렇게 읽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수업 때도 take가 간주하다는 뜻이 있다라고 얘기 한번 했었죠. 그럼 이렇게 동사 뒤에서 ASB가 붙으면은 A를 B로 동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 둘을 동격으로 보게 되는 기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이 사건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를 묻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친절하게 bad를 붙여서 그들 전쟁에 대한 나쁜 무엇으로 여기겠느냐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전반적인 어조를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군님께서 하차하다 넘어지신 것이 전쟁에 대한 나쁜 무엇으로 여겨지겠느냐 라는 어조일치만 보면은 정답은 3번 오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불길한 징조를 말할 때 씁니다. 정답은 3번 끝. 그래서 이렇게 보는 문제여서 딱히 어휘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크게 시간을 많이 쓰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1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수업 때 수식을 하는 대상과 받는 대상끼리는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앞쪽에서 해석을 잘 잡아갖고 오셨어도 시간을 그렇게 많이 뺏길 만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여기서 조금 중점적으로 봤어야 되는 것이 여기 앞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난제라는 것, 이 단어를 꾸며주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잡았으면 좋죠. 해결되지 않는 난제라는 거요. 그래서 앞쪽 내용은 연구진들은 포괄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대요. 주요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 심장병이나 암과 같은 주요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 포괄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역접이죠. 그럼 그렇게 이해를 가지고는 있지만, 포괄적 이해를 가지고는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난제로 남아 있다면 이미 nevertheless를 통해서 역접의 흐름은 만들어진 거죠. 그럼 미해결 난제이니까 그것은 이 난제를 없애려는 시도를 어떻게 해왔길래 난제로서 해결되지 않고 있겠느냐 만 쫓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그 모든 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계열의 동사가 필요하니까 정답은 4번 그것을 defy로 대신 소개했네요. 정답은 4번 끝. 그래서 앞쪽에서 포괄적 이해에 대한 역접으로 unsolved puzzle은 이미 나와 있었고, 여기에 대한 조금 더 핵심적인 근거는 요 미해결 난제라는 글자를 통해 수식의 유기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제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14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학생 입장을 좀 편들어서 얘기를 해주면은 조금 그지 같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보면 약간의 사고력을 요구했던 나름의 괜찮은 문제였어요. 우리가 보통 도그마티즘이나 일종의 스캡티시즘이라는 것들은 독단이라고 읽히고 회의, 의심이라고 읽히죠. 근데 둘 다 모두 어떤 면에서 절대적인 철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전자는 아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후자는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형태의 절대적 철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absolute, 절대적인 이라는 관점은 보편적으로 타당하다 여겨지면서 절대적으로 수정되거나 혹은 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도그마티즘도 스캡티시즘도 모두 absolute 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볍게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두고 철학이 없애야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철학이 없애야 하는 것은 빵꾸다라면서 문제를 끌고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철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철학이라는 건 지식에서 현상에 이르기까지 사고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연구 자세나 사고 방식을 얘기합니다. 어떤 지식에서 현상에 이르기까지의 사고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연구 자세예요. 뭔가를 알아가는 연구 자세
라든지 혹은 사고방식이나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철학이란 글자의 색깔을 알면 좋았어요. 그럼 knowing의 절대성과 not knowing의 절대성과도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아는 점에 있어서 절대적이다, 모른다는 점에서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절대성의 개념과는 철학이 추구하는 바가 서로 다른 관점이라는 걸 여기서 어휘 개념으로 잡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이란 개인의 심년체계나 세계관을 담은 것이 아니라면 사고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학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절대성이란 없는 것이 철학의 특징이므로 이것이 없애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가지는 absolute principle과 같은 요소를 없애야 되거든요. 서로 반대 관점으로 맞춰봤을 때요. 의미상 반의어로. 그래서 정답이 그 absolute의 개념을 대신할 수 있게 3번의 certainty 이 친구가 이제 답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끝. 요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어렵죠. 다만 그 철학이라는 단어 개념 자체는 시험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둬서 나쁠 게 없는데 제가 수업 때 얘기했던 정도는 해석을 할 때 혹시 얘를 철학이라고 읽었다가 해석이 잘 안 되면 생각이나 사고방식 정도로 바꿔서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 라는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수업 때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만나면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통해서 오랜만에 알아갈 만한 게 있다면 철학이라는 건 어떤 단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뭔가를 알아가는 연구 자세나 사고방식으로서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성질이 있다는 것.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은 나쁘지 않게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 이 문제 뭔 얘기인지 이거는 누구라고 맞췄으면 다행인데 풀이 과정을 보면요. 그냥 너네 죽어봐라고 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철학이란 글자를 이렇게까지 알면서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럼 absolute의 관점은 완벽함, 완성도, 진실성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절대성을 말합니다. 그러니 도그마티즘과 스캡티시즘은 그와 같은 절대성의 성질이 있는데 철학은 절대성이 아니라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언제든 진리를 추구하며 수정하고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의미상 반의어로 보고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 없애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를 이 대조 관점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끝.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풀이라는 것은 어떤 지점을 두고 우리에게 낸 것이냐? 여러분, 이제 암이라는 것은 인간을 해치는 거죠. 그치? 그럼 치료제라는 것은 사람을 고치는 거죠. 반대 개념이죠. 그럼 치료제는 무엇을 없애는 게 목적입니까? 암이죠. 네. 아주 원시적으로 보면은 이 관점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적군은 우리를 무찌르러 오고 있죠. 아군은 저들을 막고 이겨야 되겠죠. 아군이 없애야 되는 건 뭐야? 적군이죠. 네. 이런 관점에서 versus로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게 된 그 소스를 보면 굉장히 원시적으로 푸는 방식을 가지고 낸 건데 거기에 어휘 관점을 조금 얹어주니까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이제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이 설명 제 말이 뭔 말인지 공감이 되세요? 이건 네. 그래서 그거 보시고 다음 15번 보시면 여기 15번에서는 이제 흔히 보는 표현 중에 spend가 있네요. 따란 in ing를 쓰시면 이 목적어를 ing 하는데 쓰다인데 요 in이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생략이 가능했던 거. 네. 그 알룸나이 리유니언 하면은 그냥 동창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교 동창회의 네모한 주최자로서 줄리앙이 그 온 저녁을 이 그룹 저 그룹을 옮겨 다니는데 썼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썼네. 그지? 그러면서 ensuring that 절을 분명히 하셨대요. 모든 이의 잔이 꽉 차 있게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고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felt left out of the conversation 대화에서 방치되는 것 뭔가 소외되는 느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ensuring부터 끝까지가 근거죠. 물론 앞에도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이 집단 저 집단 다 돌아다닌 건 맞아.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게 이 뒤쪽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의 잔이 꽉 차 있게 하고 어느 누구도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게 했다는 것. 그렇다는 것은 이 주체자가 굉장히 사교적이고 그리고 외향적이고 상대방을 좀 더 세심히 챙기는 쪽의 성격일 것이다. 가 잡히는 거죠. 그럼 그 계열의 단어를 찾아야 된다면 정답은 1번 convivial 쪽으로 가는 문제였죠. 정답은 1번 끝. 그래서 이것도 분사구문 쪽을 읽으면 되는데 저하고 시간을 좀 오래 보내신 분들은 일전에 얘기했던 것이 분사구문의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다. 분사구문 앞쪽에 주절, 주절 앞쪽에 있건 주절 뒤쪽으로 분사구문이 오건 간에 사실상 분사구문의 행위자는 무조건 주절 안에 있게 돼 있다. 그럼 행위자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일종의 동격의 어조를 찾는 것이 기본 세팅 값이다. 물론 해석적인 요소를 통해서 주어진 분사구문으로 역접의 접근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아예 문장 성분 자체가 그 우리한테 해석적으로 역접으로 갈 수밖에 없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조건이 아니라면은 전부 다 순접으로 동격 관계로 접근하면 되겠죠. 지금처럼. 그래서 정답은 1번 끝. 그래서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16번 문제는 그 문제를 보셨을 때 약간의 재진술만 빨리 끝나면 답을 조금은 빨리 가져갈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앞쪽에 이 마침표까지의 내용 있잖아요. 저 문장이 일단은 근거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그 극단적인 의견 때문에 덜 극단적인 의견이 매력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게 핵심인 거죠. 저 극단적인 의견 때문에 덜 극단적인 의견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다. 지금 이 메시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 뒤에 문장에서 이 급진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extreme positions or actions 쪽을 잡아주시고 그럼 얘기했을 때 어떤 의견이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빵꾸 자리에는 less extreme ideas가 설명될 수 있게 내용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럼 less extreme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단어가 무엇이었을까? 정답은 2번의 moderate가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끝. 그 moderate 자체가 average라는 뜻이고 radical도 아니고 좌익 우익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그 온건한 상태, 중도적 성향을 얘기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것으로 less extreme을 대신 소개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였고, 아이고, 이거 17번 같은 경우는, 여기 17번에서는, 우리가 emit carbon dioxide into the atmosphere, 대기층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most of it, 그 이산화탄소 대부분이 stays there for centuries or millennia 수세기 혹은 수천 년 동안 그 대기층에 머문다는 거죠. 그죠? 그럼 배출된 탄소라는 것이 수세기 동안 대기층에 머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수세기 동안 대기층에 머문. 그래서 this means that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CO2가 emitted even a century ago. 심지어 1세기 전에 배출된 CO2가 has contributed to the rising temperatures we see today.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기온 상승에 기여를 해왔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주는 거죠. 그럼 1세기 전에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이 부분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오늘날에 기온 상승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뒤에서 얼마나 많은 온난화가 얼마나 많은 CO2가 배출되었느냐에 달려있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요 사실 빵꾸에 답을 넣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알아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대로 동격으로 이어지는 거죠. 얼마나 많이 온난화가 되는가는 얼마나 많은 CO2가 배출이 되었는가 거기에 달려있긴 한데 문제의 초점은 수세기 전에 배출되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기온 상승에 기여를 하니까 그럼 배출된 CO2는 CO2인데 어떤 CO2냐? 지금까지 배출이 돼왔던 양에 따라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1번 cumulative. 그것을 얼마나 많이 축적된 CO2가 배출되었는가? 그 부분을 두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기후가 얼마나 따뜻해지는가는 무엇에 달려 있는가? 그간 배출해 왔던 이산화탄소 양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정답은 1번 축적되는 누적된 이란 단어로 받아왔어요. 요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였고 지문 전체가 근거나 다름이 없었네요. 그래서 그것도 뭐 중간에 긴장만 안 하셨으면 금방 보고 넘어가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8번도 대체어를 찾는 문제이긴 했는데요. 이게 꼭 나대의 법비를 다 갖춰서 쓴다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나대의 법비의 관점을 해석 의미적으로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죠. 그래서 뭐 세미콜론이 벗을 대신했느냐 그 관점은 아니고 해석적으로 이게 아니라 저거다 라는 관점에서 읽어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science 과학이 does not aim at establishing immutable truths and eternal dogmas. 변치 않는 진리 그리고 영원한 진리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 과학의 목적은 진리의 빵꾸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잠깐 끊어보면 과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니라 그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immutable 그리고 eternal 해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런 요소를 확립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approach by blank 진리에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목표이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럼 과학의 목적은 어떤 불변과 완벽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에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뭔가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수정해가면서 보완을 해가면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말을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완벽과 불변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수정해 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그런 관점을 통해 접근한다는 어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정답은 1번 successive approximation 이라는 말로 대신 소개했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저기서 approximation 이라고 하는 요 단어 이게 근사값, 근사치란 뜻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almost correct, not exactly correct. 거의 맞는 거지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다 라는 정의가 이 친구에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similar but not exactly same 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연속되는 근사값을 통해서 진리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되는 완벽에 가까운 값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고 그것은 곧 불완전함과 더불어서 보완과 수정을 통해 접근한다는 말을 가장 가까이서 대신할 수 있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끝. 이 문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그냥 편하게 잘 맞추셨으면은 뭐 큰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편하게 잘 맞췄으면 뭐 사고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큰 문제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냥 잘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문제였고 그리고 19번 같은 경우는 그 5월이 떴는데 여기서는 5월 를 즉으로 읽을 것이냐 또는으로 읽을 것이냐 그 부분이 조금 긴장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는 however 뒤쪽을 읽어보고 나면 이 5월을 즉이라고 읽어야 되겠구나. 왜? 이 역접을 통해서 앞쪽에 있는 내용과 뒤쪽에 있는 내용이 대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전 내용을 일관된 어조로 만들어 주려면 이 이하에 있는 내용하고 반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저 5를 즉으로 보고 동격으로 읽을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이 역접의 흐름 이하에 있었다라고 보시면은 좋았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잘 보이셨을까 싶어요. 여기 however를 기준으로 이 이하 내용을 뒤집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관점에서 봤을 땐 이 내용의 동격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이 보이셨을까? 가 조금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in the intricate web of natural processes, 어떤 자연적인 과정이 that sustain life on earth, 지구상의 생명체를 유지하는 어떤 자연적인 과정의 복잡한 구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슬의 형성은 has long been regarded as a minor atmospheric blink, 사소한 대기층의 빵꾸다. 아주 사소하고 별건 아닌 대기와 연관된 빈칸으로 여겨졌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minor가 중요했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도 능동태로 바꿔보면 regard 뒤에서 A as B였겠죠. 그럼 목적어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는 관점에서 역시 이 둘도 동격의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이너가 있기 때문에 얘를 무엇으로 여겼을까에 대해서는 이 목적어와 동격을 보시면서 마이너한 상황으로 갈 수 있게 내용을 잡으면 저 빈칸에도 그리 긍정적인 단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어조가 잡히죠. 그리고 뒤쪽을 at best가 기껏해야, 즉 아무리 좋게 봐줘도거든요. 그럼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이 작은 생명체들을 위한 수분의 원천으로 여겨지는 거야. 그럼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 수준이라는 건 애초에 그게 아니라면 가치가 썩 없는 현상이라는 게 잡혀요. 그래서 뒷내용과 동격을 보시고 그리 가치 없는 현상임의 어조를 일치시키려면 첫 번째 빈칸에는 한번 우겨보니 1번 지우고 3번 지우고 두 개를 남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역접을 통해서 혁신적인 연구, 누구 아주 대단하신 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대단한 연구가 has cast this seemingly modest phenomenon into a new scientific spotlight.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현상을 새로운 과학적인 집중, 초점, 따위가 되게 했대요. 그럼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겉으로 보기에 별것 아닌 현상은 분명히 앞에서 얘기했던 이슬 형성에 대한 이 이야기를 받는다고 밖에 볼 수 없죠. 그것이 과학적인 집중이 되었네요. 그래서 최근에 공개된 연구가 무엇을 밝힙니까? 네모한 증거를 밝혔는데 그것은 이슬 형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linked to enhanced ecosystem productivity across the remarkably diverse range of habitats. 여러 서식지를 통틀어서 걸쳐 있는 보다 강화된 생태계 생산성과 연관이 있다라는 증거를 밝힌답니다. 그럼 역시 수식의 유기성을 봤을 때 이런 생태계적 생산성과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어떤 증거이겠느냐 에서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나왔고요. 아이고, 이러면 색깔이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치?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근거가 하나 나왔고, 그리고 이와 같은 폭로, 즉 몰랐던 사실을 밝힌 것이 이전에 있던 가정에다가 이의를 제기한다. 즉 도전을 했다는 얘기인데,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이전에 있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슬 형성이라는 걸 마이너하게 봤던 그 견해겠죠. 이슬 형성이라는 걸 마이너하게 봤던 그 경향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길을 열었대요. 어떤 생물 물리학적인 상호작용 을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열었대. 그럼 이 뒤쪽을 보니까 이슬 형성이라는 것이 그리 마이너한 일이 아니라는 게 잡히죠. 그럼 생태계적으로 중요한 현상이라는 어조가 잡혔으니 두 번째 빵꾸에서 정답은 4번 compelling이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끝.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의 어조가 좀 어색했으면은 이 뒤를 통해서 이슬 형성에 대해서 however 이하가 다소 중요한 현상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를 잡을 수만 있었다면 앞쪽 내용 전체를 하찮은 형상으로 몰고 갈 수 있었으니까 이 뒤에를 먼저 보고 접근했어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끝. 이 문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학생들 배제하고 문제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 논리 문제가 다 답들이 깔끔해서 틀릴 만한 게 없었습니다. 사실. 그나마 조금 헷갈릴 만한 게 있다면 14번 하나 정도인데
거기에서 시간을 쓴 게 아니라면 제가 볼 때 이번 논리는 오답이 거의 없었을 것 같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었다. 어떤 문제로든 하나 정도는 틀릴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학생들을 배려해서 얘기하면은 그 어휘 자체가 기본 어휘이긴 하나 아직 MBP1이 7, 80% 이상 외워지지 않은 상황이면 그 보기 어휘 체감 난이도 때문에 지문 해석이 보기 때문에 조금 버벅거렸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면 3개 나갔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그 정도로 감안해서 보시고